고정 댓글 타임라인 활용하시고요. 차트와 재료 일정으로 추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팝니다. 낙폭과대 추천주 플레이디 상한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MNet이랑 같이 추천드렸고요. 자, 1월 연말에 급등 나왔다가 1월에 좀 밀렸죠. 밀리는 구간에서 역배열 끊고 올라오는 자리, 보라색깔 손절 잡고 이렇게 8월처럼 한 30% 정도 가짜 반등 주고 밀렸거든요. 이때도 한 30% 정도 가짜 반등을 노려보자 라고 했고, 추천드리고 3일 만에 17% 급등 나오고, 한 번 더 요 윗골이 나온 날에 종가에 한 번 더 재추천 드렸습니다. 이때 한 30%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한 번 더 노란색으로 이렇게 M 패턴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기대감으로 재추천 드렸고, 기존 손절가 이탈이 없이 반등이 나오셨고요. 플레이디도 같은 섹터였죠. 플레이디도 대장급이었고 얘도 같은 섹터에 같은 자리였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손절가 이탈 없이 마이너스 10% 이탈 없이 눌림 매수 홀딩 구간 내에서 상한가 반등이 나오셨습니다. 카톡 리딩이고요. EMNet 플레이디 차트가 같으니까 동일 대응하면 된다. 8월에 30% 정도 반등이 나왔다. 1월 23일에 FSA 반도체 추천드렸었고 하루 만에 17% 급등 나왔죠. 그리고 기존 추천주인데 여전히 매수가 가능하다. 낙폭과대 추천주 EMNet 플레이디 같은 섹터라서 이렇게 갈호 해놓은 거고요. 플레이디는 국내 디지털 마케팅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온라인 광고 대행 업체고요. 금요일에 상승했던 이유는 주요 고객사인 메타와 네이버 역대급의 실적을 보여줬다. 특히 메타가 또 20% 이상의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네이버도 연간 4분기 매출,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 뉴욕 증시에서 빅테크 실적에 메타가 20% 상승, 깜짝 실적을 발표했고, 창립 이후에 처음으로 배당 및 자사주 매입 등의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다. 틱톡 관련주, 치지직 관련주고요. EMNet도 역시 같은 섹터, 같은 내용으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이거는 FSA 반도체 박스 돌파 상단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바로 가면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 바로 가는 노랑 서비스가 나와주면서 하루 만에 18% 급등이 나왔습니다. 최근 인수 이슈 있었죠. 이런 차트 접근, 박스 돌파, 차트 몰라도 재료 일정 알려드리니까 이런 걸로 따라오면서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다음 FSN 월봉 무릎자리 바닥권에서 추천드렸고, 노란색에서 추천드리고 최대 60%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늘상 추천드리는 정석자리였고요. 일봉상으로는 박스 돌파 자리, 박스 하단에서 마지막 재추천드리고, 마지막이 아니라 재추천드리고, 또 한 번 더 여기 박스 돌파 배꼽 나왔을 때 마지막 재추천드리고 최대 60% 상승이 나와줬고요. 주요 목표가 3,500원 도달했습니다. 목표가 항상 드리니까 목표가 참고하시고, 제가 추천하고 나서 통상 20% 30% 정도 올라가죠. 이걸 잘 생각하면서 포지션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신하가 주는 자리에서 상승이 시작이 되면 상승 성공 시에 20% 30% 정도는 쉽게 올라가는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분할 매도로 수익을 챙겨 가주시면 되는 거고, 주요 목표도 이렇게 드립니다. FSN 상승 시에 3,500원까지 간다, 이렇게 목표가, 주요 목표가 다 알려드리고요. 하락폭도 다 알려드립니다. 상승 실패 시에는 조정 2,400원까지, 근데 조정 없이 바로 3,500원까지 올라갔던 보너스가 나와준 거고요. 얘도 틱톡 관련주, 그리고 바이두 관련주입니다. 재료가 두 개가 있고 차트도 주요하게 알려드렸다. 다음 더존 비주원 똑같죠. FSN 마지막 추천했던 자리, 박스 돌파 자리와 완전히 같은 자리입니다. 월봉 앞에 윗꼬리 매물사로 분석을 드렸고요. 결국 이렇게 5일 만에 30% 상승 나왔고,
금요일에도 고점 경신을 살짝 해줬네요. 이거는 우리가 바디텍 매드의 각오로 여러분들이 쉽게 복습이 가능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디텍 매드 윗꼬리 3개 매물 소화로 분석하고 여기서부터 12,000원 돌파하는 구간서부터 반복 추천드렸죠. 무료 추천주. 여기서부터 쭉 올라갔던 거고 도전 비주온이 완벽하게 똑같은 타점이었고요. 현재 바디텍 매드는 일봉상 121선 부근에서 눌림목에서 힘싸움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가 완전히 똑같은 타점이고 여기서 재추천 나왔습니다. 반등 나와주면 노랑으로, 쉬었다 가면 초록으로, 보라색깔 월봉이 박스 하단 이탈하면 단기 포지션 분들은 손절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지키고 반등 나오면 홀딩 가능합니다. 현재 박스 하단 눌림목에 바디텍 매드는 위치해 있고요. 더 좋은 비전 재택근무 관련주고 클라우드 시장 성장수의 기대감으로 최근 반응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실적도 기대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신규 AI 서비스 출시 기대감 등의 강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음 NKMX, 헬릭스믹스. 금요일에 갭매우기 분석 드렸고요. 갭매우기는 STX로 우리가 교과서로 많이 배웠죠. 갭 하락 나왔고 이제 노랑 안착하면 주황까지 간다. 20% 큰 목표 드렸고 도달한 다음에 또 50%, 90%까지 올라갔다가 정석 제자리 bab동으로 현재는 제자리까지 빠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온 다음에는 다시 되돌림, 주가를 본래의 가격으로 회귀시키는 경우가 덜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추천이 많이 나가는 편이고요. 헬릭스믹스와 NKMX가 유사한 자리에서 갭을 메우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헬릭스믹스, NKMX 첨생법 개정안 통과 요 내용으로 바닥권에서 낙폭과대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다른 예시 SCM 생명과학 역시 여기서 갭하락 나왔었고 노랑 안착하면 주황까지 간다. 여기서 바로 올라가지 못했죠. 2차 시도 자리에서 올라갔고요. 이렇게 바로 가지 못하고 한참 뒤에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주황 색깔까지 무조건 도달하는 거 아닙니다. 주황 도달 못하고 도중에 밀려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지오소프트 같은 경우는 아주 한참 뒤에 나중에 도달을 했죠. 이렇게 한참 뒤에 도달을 하거나 도달조차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에이스테크도 워낙 갭이 컸고 이렇게 단기 올라오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했고 한참 뒤에 도달을 해줬고요. 나중에 도달을 했죠. 이런 사례들 잘 체크하시고 이런 과거 사례들 복습 매우 중요하고 좀 숙지가 잘 안되시는 분들은 노트에다가 손글씨로 좀 쓰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리를 내고 읽고 노트에 메모를 하자. 좀 목숨을 걸고 정독하고 복습하고 치열하게 하셔야 됩니다. 수험생보다 더 치열하게 해야 돼요. 무조건 메모하시고 매매일지도 쓰시고 초보라면 간절하다면 일정 수준에 오르기 전까지만이라도 이렇게 먹고 놀고 자는 즐거움 심지어는 친구와의 관계 지인과의 관계 다 깎아내고 모든 시간을 공부하는데 좀 쏟아부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삶에서 깎아낼 수 있는 모든 걸 깎아내고 노력에 투자를 해야 된다. 예능, 드라마 이런 거 볼 시간 없습니다. 초보자분들은 하루빨리 초보 탈출을 하고 검색하고 정독하고 메모하고 톡방 내용 숙지하는데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꾸 저를 앵무새로 만들지 말고 같은 말 계속 반복하게 만들지 말고 기본적인 내용 공지사항 정도는 숙지를 하고 빨리 초보를 탈출해야 수익 극대화 손실 최소화가 되면서 리딩을 잘 따라올 수 있겠죠. 순서대로 차트 분석 간단히 해볼게요. 플레이디, 월봉 역별 끊고 빡 올라와주는 흐름 속에 있고 최근 요렇게 박스였고요.
전고점은 8,000원 정도. 요 8,000원 부근에서 자꾸 저항 걸리고 떨어졌었죠. 이번에도 8,000원 변곡점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8,000원은 과거에서부터 여기 박스 하단 자리였고, 지켜주다가 이탈하니까 급락이 나오면서 다운그레이드 됐고요. 다시 올라오려고 하는데 저항이 걸렸죠. 그 자리가 미래에도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8,000원 맥점 체크해 두시고, 일봉 최근에 급등했다가 제자리까지 빠지면서 121선까지 밀렸다가 이렇게 박스 주고 W 형태로 반등이 나와주면서 상한가 나왔습니다. 크게는 이렇게 박스로 보면 되는 거죠. 일봉의 전고점은 7,250원 정도 하고요. 꼬리는 8,000원 정도 합니다. 요 8,000원이 월봉의 맥점 저항대였고요.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다가 또 이전처럼 밀리는 건 조심을 해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만약에 밀리면 멍 때리지 말고, 이렇게 멍 때리지 말고 분할 매도하면서 또 챙겨주고, 주가가 다시 큰 박스 하단까지 내려오는 거는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이전에도 그렇고 이 패턴을 보면 단기에 훅 올랐다가 제자리까지 빠지는 패턴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죠. 지금이 네 번째 급등 구간이고, 역시 유사하게 또 내려오는 거 조심은 해야 된다. 맥점 8,000원 잘 기억해 두시고요. EMnet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 패턴으로 반짝반짝 크게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요. 월봉이 역배열 저항대에 3번 이렇게 최근 걸리고 있습니다. 종가상으로 딱 안착을 해줘야 되고요. 그 가격이 8,000원 후반대, 8,000원이 아니라 3,000원 후반대, 3,800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일봉상으로는 2년선 여기 4,200원 정도. 2년선 안착 실패하고 맞고 떨어졌고요. 이번에도 올라와주면 한 요정도 맞고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되겠죠. 이전처럼 가짜 반등 주의하시고, 일단 이전 패턴대로 한 30% 정도 올라와준 거는 우리가 똑같이 수익권을 받습니다. 전략대로 이전 패턴, N 패턴 반등 노리는 거 그대로 수익권이 나와줬고요. 이제 만약에 또 밀리게 되면 기존의 요 하단까지 내려오는 거 생각하면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1년선 안착을 해줬죠. 3,550원 3,550원을 안착을 해준 양호한 흐름 속에 있는 거고요. 1차 지지 여기를 지켜주면 힘을 받아가지고 이전처럼 2년선까지 4,000 초반 정도까지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전제 조건은 여기를 지켜야 된다. 다음 요렇게 지지 밑에 3개 보시면 되고요. 다음 FSN 월봉 여기서 추천드렸고, 완전 교과서 차트입니다. 제가 항상 역배열 끊는 거 확인하고 발 확인하고 조금 더 비싸진 자리에서 추천을 많이 드리죠. 요런 자리에서 추천을 많이 드린단 말이에요. 거의 다 거진다 요런 무릎 자리에서 추천이 나갑니다. 발 확인하고 무릎, 이제 어깨머리 올라가는 자리에서 수익을 낸다. 무릎에서 어깨까지만 가도 30% 정도 수익 무난하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포지션 대응, 시간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요런 자리에서 다 가는 거 아니에요. 다 가면 우리가 손절가 잡을 필요도 없고 매번 몰빵을 하겠죠. 이탈하면 정리를 해줘야 돼요. 단기 포지션 같은 경우는 여기, 장기 포지션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본인의 포지션,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하고 얼마나 보유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손절 대응을 달리 해 주시고요. 얘는 운 좋게 요 발 확인하고 무릎 자리에서 또 밀리지 않고 올라가는 흐름으로 박스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이전에도 정직하게 1년선 저항 맞고 떨어졌고, 이번에도 1년선 근사치에서 이렇게 맞고 떨어지다가 안착을 한 자리에서 가속이 붙어졌고요. 이 자리 박스 돌파가 나왔던 자리, 1년선 살짝 안착했던 자리에서 재추천이 나갔다는 것도 복습을 하시고요. 이 자리와 이 자리가 동일한 타점입니다. 이 자리에서도 박스 돌파가 살짝 나왔고, 밀리면 이렇게 빠졌다가 가는 거고, 보너스 나오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때 똑같이 제가 노랑 화살표 이렇게 그려줬을 거고 초록 화살표 이렇게 그려줬을 겁니다. 노랑으로 이렇게 보너스가 나와준 거고, 이번에도 그려준 게 노랑, 초록, 노랑으로 바로 가줬다. 이 자리에서 뚫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뚫었다 하더라도, 안착했다 하더라도 밀렸다 가는 경우 있으니까 반드시 이걸 생각하고 포지션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1차 매수하고 밀리면 반등 확인하고 2차 매수, 혹은 짧게 손절하고 밑에서 재매수하던가 포지션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복습을 안 하면 이 자리에서 밀렸을 때 엄청나게 괴로워요. 근데 복습을 했다면 1차 매수만 했을 거니까 전혀 밀려도 괴롭지가 않죠. 가령 자, 여기서 박스 매매를 했다 칩시다. 안착은 하지 못했지만 장중에 돌파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추격을 했을 수 있습니다. 이때 1차 매수만 했다면 기다렸다가 반등 확인하고 이 자리에서 2차 매수 가능했죠. 그리고 이탈 없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평단이 낮아졌을 거고, 수익권이 이렇게 나와주는 흐름에서 탈출이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포지션 대응, 박스 대응, 박스 매매하면 되는 거였고, 지금도 역시 동일하게 1년선, 2년선 사이에서 박스로 생각하시면 돼요. 1년선 가격이 3,040원 정도 하니까 여기 이탈하면 대응해 주시고, 지키면 또다시 3,800원까지 올라가는 흐름 노려보시면 됩니다. 박스 업그레이드, 주가가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구간이다. 다음 더존, 비존, 월봉, 이 자리에서 박스, 이게 매물 소화다 라고 분석을 드렸고요. 이거는 고점에서 뜬 거기 때문에 매물 소화가 아니라 차익 실현에 무게를 두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바닥권에서 떴기 때문에 매물 소화에 무게를 두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박스 하단 이탈하고 이렇게 또 박스 다운그레이드, 정석으로 추세 이탈하고 요 박스 이탈하고 내려갔던 거고, 지금은 밑에서 박스 업그레이드가 나와주고 있는 거고요. 이전에 튀었다가 빠르게 빠졌고, 이때도 튀었다가 빠르게는 아니고 좀 천천히 빠졌던 흐름이 있고, 1년선 안착 실패, 1년선 안착한 다음에 박스 돌파하고 가속이 붙었습니다. 현재 고점에서 이렇게 박스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꼬리로는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작은 박스로는 이렇게 고점 박스 대응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박스 만들어져 있고, 단기 입형 넣어서 보면 종가상으로 15일선 이탈이 없죠. 15일선 추세 타시면 되는 겁니다. 짧게는 5일선, 11선 여기 46,000원 정도 1차 대응, 2차로는 금요일에 시가나 1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어줬던 크고 작은 박스도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 헬릭 스미스. 자, 여기 갭이 생겼습니다. 갭 하락이 나왔죠. 여기도 갭 하락이 있었고, 작은 갭은 메웠어요. 작은 갭은 이틀 만에 메웠고 뒤에는 무너집니다. 여기 하단 이탈하면서 무너졌고, 이제 4,200원을 메우면 또 여기까지 올라오려고 시도하는 자리가 형성이 되는 거죠. 여기 61선이랑 또 다른 것 좀 겹쳐 있는 자리도 참고는 하셔야 되고, 이렇게 기존에 5일선 살짝 안착한 자리에서 상한가, 단기 입형은 금요일에 다 회복을 하면서 우다다다 올라갔고요. 이렇게 두 개 돌파 안착하고 현재 갭 메우기 시도 자리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안착했다고 해서 무조건 여기까지 도달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특히나 지금 요 갭의 폭이 40%짜리로 크단 말이에요. 40%를 올라가는 데는 당연히 뭐 운 좋으면 하루 이틀 만에 가지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에 기본적인 대응을 하시면서 무조건적으로 6,000원 단기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요거에 조금 무게를 두고 천천히 대응을 하는 게 좋겠죠. 빠르게 도달하는 건 보너스. 아무튼
매수 매도세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위로 상방의 힘이 좀 크게 열려있긴 하다만 그래도 단기에 갈 거라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몰빵 추격을 하지는 않도록 합니다. 아까 앞에 갭매우기 사례 다 알려드렸으니까 그런 거 다 참고하시고, NKMX 마찬가지예요. NK 말고 NK는 들어가고, NKMX 얘도 여기 작은 갭이 있었죠. 작은 갭이 있었고 여기를 메우면 여기까지 3,000원까지는 쉽게 올라온다, 요 개념으로 지금 올라와주고 있는 중입니다. 갭 메우기는 많은 과거 사례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짧은 손절 큰 기대 수익으로 좀 늘어볼 수 있는 자리긴 한데, 어쨌든 차트 자체가 깨진 자리에서 좀 위험한 자리인 건 사실이니까 갭 메우기는 초보자분들은 건들지 않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정배열로 올라오는 구간에서 물려도 안전한 자리에서, 물려도 이렇게 흔들다가 결국 고점을 높이죠. 이런 자리에서 하시고, 초보자분들은 이런 역배열 자리는 하지 않도록 합니다. 역배열로 빠지면 여기 저점을 잘 잡았다 하더라도 올라갔다가 결국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초보는 정배열 건들고 역배열은 피하도록 한다. 다음 2월 2일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치지직, 틱톡, 초전도체, 면역항암제, 저 PBR, 원자력, 게임, STO. 치지직 관련주, 네이버 치지직 출시 한 달 만에 월 이용자 130만 명을 확보를 했다. 이게 플레이디 추천주 상한가 나왔고, 모비데이즈, EM넷, YG버즈, 레브코퍼레이션, Y랩, 그리고 플레이디는 주요 고객사가 메타, 네이버인데 메타가 20% 급등이 또 나와줬습니다. 틱톡 관련주, 틱톡 미국 전자상 거래 10배 규모 23조 원으로 확대가 되었다. 1월 8일 뉴스. 계속 틱톡 좋은 뉴스밖에 없었고 이미 한번 크게 상승이 나온 상태에서 낙폭과대 반등입니다. 그리고 추천주였던 FSN, 얘도 틱톡이었고 최근은 바이두 뉴스로 챗봇. 다음 초전도체 관련주 3월 4일에 일정 하나 있죠. 이것도 참고하시고, 워낙 변동이 크기 때문에 이 섹터는 좀 피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파동도 크고 변동도 크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건들기에는 좀 걸끄러운 자리고, 자꾸 고점 추격하다가 물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는 좀 무시를 하는 게 좋겠고요. CCS 대장주로 초전도체 매매하시던 분들 최근에 큰 하락을 맛봤죠. 상태가 지금 안 좋은 낙폭과대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고, 하지 말라고 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정석으로 이때부터 하지 말라고 했죠. 가든 말든 하지 말라고 했고, 크게 빠졌다가 가짜 반등 한번 주고 뒤에 박스 보여주다가 박스 이탈하면서 하한가 나왔었고, 낙폭과대 자리에서 다시 상한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차트는 테라퓨틱스, 요런 종목, 테라퓨틱스 맞나? 일단 CCS 여기 가든 말든 하지 말라고 했고 이렇게 하한가 나왔고요. 이렇게 가든 말든 하지 말라고 했죠. 테라퓨틱스가 아니라 테라사이언스 제가 상한가 나왔을 때 가든 말든 하지 말라고 했고, 대표 지서연이 건든 종목은 항상 급등 후에 결국은 정지 패턴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었죠. 작전주다. CCS도 이런 흐름에 작전주였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고, 여기 보시면 테라사이언스가 환기 종목 됐고요. 이때 반등 나올 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든 말든 하지 말라고 했고 결국은 살짝 튀었다가 크게 빠지고 또 밑에서 가짜 반등 주면서 동전주까지 다시 내려와 버렸죠. 요런 흐름. CCS도 결국은 요런 흐름으로 가짜 반등 주면서 무너질 확률이 크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건들기에는 좀 껄끄러운 종목이고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종목 자체가 괜찮아요. 건전해요. 하지만 주의해야 될 건 뭐냐, 주가 자체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월봉을 보시면 자,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자, 바닥 대비 단기에 6000% 올랐습니다. 6000% 밥동 나오면은 이거는
만약에 이게 고점이라면 10년을 기다려도 본전이 안 올 수가 있겠죠. 10년, 20년 지나도 본전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조심을 해야 된다. 추천은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두 번 주의하게 드렸었고요. 아직은 15일선 추세를 타고 있습니다. 보유자분들은 이 고점 박스 대응으로 15일선 이탈 전까지는 홀딩 가능하겠고요. 다만 초보자분들 이런 머리 꼭대기 종목은 조심을 하도록 한다. 이런 제가 추천을 드렸던 타점, 급등 전의 타점을 복습하는데 주력을 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면역 항암제 헬렉스믹스, NK맥스 아까 앞에 갭 메우기로 설명드렸고, 다음 저 PBR 관련주, 저 PBR은 제가 유일하게 하나 추천드렸던 게 제주은행이죠. 제주은행 하나 추천드리고 2일 만에 50% 급등이 나왔고요. 이 저 PBR이 언제까지 강세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제주은행도 역시 아까 앞에 봤던 FSN 그리고 더전 비주원과 같은 타점에서 월봉 박스 돌파 나오던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2일 만에 50% 상승이 나왔습니다. 비싸 보이지만 신하야 얘는 왜 이렇게 비싼 자리에서 추천을 해? 근데 바로 상한가 나오고 이틀 만에 50% 올라갔죠. 이렇게 월봉 그리고 일봉상으로 제가 분봉상으로 눌림 추천 드린 겁니다. 눌림 추천 1,500원 추천 드린 게 추격이 아니라 눌림 추천이었고 당일에 최저점을 잡아 드렸었다. 이게 일봉이고 명확한 기준 일봉상으로 1년선을 안착한 자리에서 타점 안착한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상한가 나왔고 상한가 다음날 한 번 더 튀어주면서 2일 만에 최대 50% 수익이 나와줬고요. 현재 지주사, 자동차 부품, 은행, 유통 금요일에 자동차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주사, 원익홀딩스, 동국홀딩스, 뭐뭐홀딩스 이런 종목들 많이 올라갔고요. 자동차 부품 관련주 서현이와 PHA, 한국무브넥스, 데이플러스, 에코플라스틱, 서현 탑메탈, 은행 관련주 제주은행, 푸른저축은행. 그리고 금요일에 저 PBR 대응 투표 한번 했었죠. 이 투표 결과가 길게 보겠다는 분들은 별로 없었고요. 단기 매매만 하고 있다 혹은 관심이 없다 이 두 개가 박빙으로 비슷했고요. 다음 눌림을 좀 노려본다는 분들도 있었고, 길게 본다 보기보다는 단기 매매 혹은 관심 없다 이쪽에 많은 투표 결과가 있었다는 거 참고해 두시고, 다음 소매유통 이마트 세이브존, INC, 롯데 하이마트, 조강피역. 다음 원전 관련주 30조 잭팟 터질까, 체코 원전 수주전 미국 떨어졌고 한국이랑 프랑스 2파전이다. 예, 우진엔텍, 소록스는 무상증자일까지 빠졌다가 낙폭과대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우진엔텍은 신규 상장주 낙폭과대 반등으로 아직 뚜렷하게 원전주들의 강세 흐름은 나오지 않는 것 같지만 이 내용은 참고를 해 두시고요. 다음 STO, 증권사에서 STO에 사활을 걸었다. 370조 시장, K옥션, 서울옥션, 갤럭시아 SM. 이미 크게 급등이 나왔던 섹터인데 낙폭과대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음 2차전지 개별 강세, 국보, 에코앤드림. 다음 게임 관련주, 중국 파노 발급 이슈로 크게 반짝이 나왔습니다. 넥슨 게임즈,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 이거 완전 대작 게임이죠. 넥슨은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고 하는데 확실시 된다는 추정 기사가 나왔고요. 룽투코리아 네오위즈는 확실하게 파노를 획득했고, 다만 요 두 개의 게임이 대형작은 아니다 라는 단점이 있었고요. 다음 HLB 그룹주, 리보세라닛 미국 FDA 허가 기대감 지속으로 추세 타고 있습니다. 얘네는 제주반도체처럼 추세 타고 있으니까 보유자분들 계속 홀딩 가능 사인 드렸고, 단기 2평 이탈 나오면 그때부터 분할 매도하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홀딩 구간이고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3월 심사 이후에 5월 16일까지 요 일정 체크해 두시고,
다음 클라우드 시장 성장 수혜 기대감으로 한글과 컴퓨터 도전 비전 낙폭과대 자리에서 반등이 크게 나와줬고, 다음 개별 테마는 개별로 읽어보시고 텔레그램이나 무료방 입장하시면 이런 정보 속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고 무료 추천주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2월 1일 시간의 특징주 금요일에 반짝 나왔나 확인해 볼게요. 이닉스 상한가였고 고가 17%, 종가 마이너스 8%, 정석 반짝 나오고 저점 경신을 했네요. 여기서 이렇게 갭상승으로 반짝했다가 시가 이탈하고 뒤에는 빠지는 정석 흐름으로 고점 찍고 반짝 저점 경신을 했습니다. 다음 신스틸 철강 관련주, 철강 쪽도 저 PBR로 엮여 있고요. 상한가 이후에 고점 자리에서 왔다갔다 박스를 좀 유지해 주고 있네요. 고가 14%, 종가 마이너스 4%, 얘도 분봉을 보면 이렇게 팍 튀었다가 시가 이탈하고 뒤에 빠지는 정석 흐름으로 반짝이 나왔습니다. 요 저가 3,600원 정도를 지켜주는 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겠고, 다음 YOM 빛으로 암 치료하는 관련주고, 동전주 정석 반짝, 포스뱅크 신규 상장주 정석 반짝, FSN 추천주였고 정석 반짝, HDC 호실적 광세 저 PBR 관련주 낮은 확률로 상승 마감, 시간에 7.5%, 고가 8%, 종가도 8% 정도로 상승 마감을 해줬네요. 저 PBR 관련주로 약상승 8% 상승 마감을 해줬고, 금강 철강 반짝, DLENC 호실적 자사주 소각결정 호재 정석 반짝, NKMX 시간에 4%였고 NKMX 대표가 지배구조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자의적 지분 매도가 없다, 정상화 속도에 이 기사 영향으로 낙폭과대 자리에서 상한가 낮은 확률로 상승 마감 나왔고요. SK네트웍스 4%, 얘도 상승 마감한 편이고, 하이스틸 반짝, 와이즈버즈 3%였고 틱톡 관련주 고가 17%, 종가 10%, 얘도 상승 마감이긴 하죠. 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다음 신성 델타테크 3%였는데 고가 23%, 종가 16%, 얘도 상승 마감한 편이고, 초전도체 관련주 세이브존, 얘도 저 PBR 쪽이 대체로 상승 마감을 한 편이네요. 시간으로는 3%, 종가 9% 정도. HLB 테라퓨틱스 시간에 2.8%, 단일가임에도 고가 21%, 종가도 21% 상승 마감을 해줬고요. 시간으로는 마이너스 1% 정도 살짝 밀렸고, 오늘은 상승 마감한 종목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 PBR 관련주 쪽으로 이닉스가 정석 반짝이 나왔고, 철강주 쪽이 신스틸 요런 애들이 정석 반짝이 나왔고요. FSN도 반짝, 저 PBR 요런 애들이 상승 마감을 약하게 해줬고, 강하게 상승 마감한 종목이 NKMX 바닥권에서 낙폭과대, 그리고 CCS. 다음 2월 2일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우진엔텍 신규 상장주 8.8%, 원전 관련주고요. 레이저업텍 신규 상장주,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 5%. 우진엔텍 상장 후에 크게 3번 튀었다가 제자리 이하까지 빠지고 바닥권에서 상한가 다음날 또 급등 나와주고 시간의 상승으로 상한가 마감. 상한가 가격이 27,550원인데 시간으로 이 가격까지 올라가면서 2연상 마감이 된 겁니다.
이 현상 마감이 되었고, 이제 또 금요일에 시가 22,500원 정도 지켜주면 계속 힘이 붙는 거고요. 이탈하면 또 크게 제자리까지 빠지는 하락 파동을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올랐다가 크게 빠지는 흐름이 나와줬었고, 또 크게 올라가 주다가 여기 이탈하면 또 크게 제자리까지 빠지는 거 경계를 해야 되겠죠. 저항대는 이렇게 2,500원 정도로 대칭으로 그어서 보시면 되겠네요. 신고가 가격은 35,800원 정도 하고요. 월봉 금요일에 시가, 여기 시가 이탈 없이 시가를 지키고 이 자리에서 역배열 끊고 올라가 주면서 박스 형태로 올라가 줬습니다. 다음 레이저 업텍. 그리고 얘가 원전 관련주죠. 원전 호재가 계속 나와주고 있긴 한데, 뚜렷하게 원전 섹터가 다 같이 움직인다는 흐름보다는 얘 혼자 신규 상장주 낙폭과대 반등의 형태가 조금 더 뚜렷하니까 이거는 참고를 하시고, 그래도 원전주들이 바닥에서 살살 좀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다음 레이저 옵텍. 얘는 금요일에 튀었다가 시가 이탈하고 쭉 크게 빠졌고요. 이틀 차에 튀었다가 빠지는 흐름. 금요일 저가 13,600원 이탈하면 대응해서 기회비용을 살리셔야 되겠고, 시가가 18,000원 18,000원 회복 중요하죠. 그 다음에 윗꼬리, 이렇게 주요하게는 두 개 저항대 보시면 되겠네요. 분봉상으로는 이렇게 역배열 끊고 마감을 해줬고, 시간으로 5% 상승으로 15,000원 정도까지 올라가주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14,800원이고 기존 분봉 지지 가격이랑 일치하는 저항대까지 올라왔고요. 전고점 하나 15,600원, 전고점 둘 16,300원 정도. 다음 젠백스 링크 8% 월봉부터 얘도 정석 제자리 합동 가짜 반등 주면서 제자리까지 빠졌다가 2,000원 안착 못하고 밀리는 흐름으로 2,000원 저항대 체크해 두시고요. 2,000원 안착이 중요하다. 최근에 1,000원, 1,500원 박스 보여주고 있었고 바닥에서 박스 돌파로 강세가 나왔다. 일봉상으로는 반년선 안착한 다음에 장기 입형 위에서 차근차근 박스 돌파하면서 올라와 줬고요. 박스 돌파하고 목요일에 급등, 금요일에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동전주 구간이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 단기 흐름은 아주 좋다. 1,600원 지지 2차, 3차 지지로 보시면 되겠고, 첫 번째 지지는 금요일의 종가 1721 정도 보시면 되고요. 시간의 상승으로 1,900원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음 신성 ST, 최근에 박스 보여주고 있던 신규 상장주죠. 6% 상승, 최대 주주 지분 증가 무려 15%나 증가가 됐습니다. 43%에서 58%. 상장하고 시가 이탈하고 쭉 빠진 다음에 박스, 최근 이렇게 박스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시간의 상승으로 박스 돌파 나왔습니다. 돌파까지 나온 게 아니라 27,000원 정도 딱 상단까지 올라왔네요. 신규 상장주는 고점 대비 하락하면 마이너스 60% 70% 정도 빠진다고 했죠. 신성 ST는 마이너스 60% 찍었다가 반등이 나와주면서
박스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박스 하나, 박스 둘, 박스 셋 조금씩 박스를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고, 첫 번째 박스 상단이 지금은 27,500원 27,500원이고, 그 다음 몸통 기준으로 29,000원 정도. 다음 꼬리 보시면 되고요. 주약은 이렇게 3개, 지진 하나, 둘, 셋, 이렇게 위아래 3개 맥점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음 HD 현대 인프라코어 6%, HD 현대건설기계 1.9%. 호실적으로 강세가 나왔고 자사주 소각 결정도 있네요. HD 현대 인프라코어 월봉 바닥권, 여기가 머리고 가짜 반등 주면서 크게 빠졌다가, 크게는 이렇게 박스 형태로 코로나 때 밀렸던 구간, 역별 끊고 급등. 현재는 또 요 추세 이탈하고 무너졌다가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네요. 최근 박스는 이렇게 살짝 빼꼼 올라온 상태고, 역배열도 살짝 끊어준 자리. 중형주라서 평소에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다가 간헐적으로 급등이 나와주는 종목이고, 최근 이렇게 바닥 박스였고 박스 상단 살짝 돌파했죠. 여기가 구름 돌파, 장기 2평 수렴되어 있는 구간 돌파 시도 자리에서 8,900원까지 올라와 줍니다. 장기 2평 1년선 8,600원을 계속 지켜줘야 힘이 유지가 되는 거고요. 이탈 실패하면 다시 기존의 박스 하단까지 내려가는 거 조심하시고, 8,600원 지지 맥점. 그 다음 저항대는 기존의 맥점 만원 정도, 그리고 전고점 11,500원 정도, 두 개 주요하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해인 4.9%, 얘도 호실적으로 강세가 나왔고요. 건설 그리고 재건 관련주, 태양광, 히토류도 되죠. 월봉 하단권에 위치해 있고요. 역배열 살짝 끊고 바닥에서 박스 하단, 박스 상단이 6,000원 정도, 하단이 5,000원 정도 합니다. 역배열 살짝 끄는 자리에서 박스 하단 위치해 있다. 일봉도 정직하게 요 구간에서 이렇게 박스가 만들어져 있고요. 얘도 거래량이 평소에는 거의 없다가 가끔씩 반짝반짝 튀어주는 애입니다. 평소에는 거래량이 거의 없는 종목. 박스 상단이 6,200원, 그리고 하단이 5,000원 정도 합니다. 더 작게는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1년선 안착을 한 번도 못한 상태, 장중 돌파만 하고 1년선 안착을 못했다. 박스 상단과 1년선 가격이 겹치는 자리가 5,900원, 종가상 5,900원 안착이 중요하고, 시간으로는 살짝 밑에까지 올라와 줬네요. 크게 작게 박스 매매 대응하시면 되는 구간입니다. 실적 강세는 특히나 더욱더 반짝에 좀 무게를 두고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원익 저 PBR 관련주 3.6%, 얘도 평소에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고, 월봉 이렇게 박스 짝꿍댕이 쌍바닥으로 올라와 줍니다. 짝꿍댕이로 올라와 주고 있고, 종가상 4,500원 안착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전고점 하나 4,900원 정도, 다음 전고점 둘 5,700원 정도. 큰 역배열은 이렇게 끊어주면서 올라와 주고 있고, 일봉은 1년선 2년선 안착한 상태에서 급등, 시간으로 한 번 더 3.6% 올라와 주네요. 자, 전고점이 일봉상으로는 이렇게 하나, 둘, 셋
쭉 이렇게 3개 보시고, 지지는 하나, 둘, 셋. 다음 상고 3.6% 그래핀 흑연 관련주, 흑연에서 초전도체 발견 공식이 발표가 되었다. 예, 최근 반응이 크게 나와주고 있고요. 월봉은 박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자리, 하단 자리입니다. 무릎 자리에 위치해 있네요. 여기가 발이고 이제 무릎 자리에서 박스 상단에 위치해 있다. 역배열 끊고 추세 돌리고 박스 상단. 자, 올라갈 때 시원하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시원하게 내려가면서 큰 박스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크게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죠. 최근에는 이렇게 박스 작게 나와주고 있다가 갭 상승하면서 급등이 나와줬고, 여기 전고점 자리에서, 그리고 두 번째 전고점 두 번째, 요 두 개 저항 참고하시고, 현재는 요 자리에서 박스가 형성이 되어 있다. 여기 비어있는 구간 싱크홀 자리 참고하시고요.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는 쉽게 또 하락하는 구간이죠. 크게 작게 박스 참고해가지고 박스 매매하시면 됩니다. 일단 2,400원 안착이 1차로 중요하겠고, 박스 중앙값이 2,200원. 다음 뉴프렉스 3%, XR 관련주로 강세가 나왔던 종목이고, 낙폭과대 반등, 메타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도 있고요. 월봉부터 여기 기존의 추세 하단 회복하고 전고돌파 해주면서 역대 신고가까지 찍었다가 고점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일봉 여기 박스 돌파 이후에 추세가 붙어가지고 쫙쫙쫙 올라갔고, 여기 싱크홀 자리 한방 맞고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진다. 한번 빠졌고, 시가까지 빠지려고 하던 흐름 속에서 밑꼬리 달고 9,000원 지키고 반등, 만원 가까이 또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26일의 시가 8,300원 지지가 현재는 가장 중요한 맥점이 되니까 8,300원 가격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8,300원 여기가 21선이랑 또 일치하는 자리네요. 5일선 이탈, 11선 이탈. 자, 올라가다가 꺾이고 있으니까 보유자분들은 찹찹찹 분할 매도 구간이고, 아직까지 들고 있다면 9,000원, 8,300원 이렇게 두 개, 나머지 지지 맥점 대응하시면 되네요. 그리고 다시 11선 가격이 만원, 5일선 가격이 11,300원 하는거, 요 가격 회복들이 당연히 중요하겠고, 26일에 상한가 종가 1,700원, 요것도 맥점이니까 중간 저항대로 체크해 두시면 되겠네요. 전고점은 여기 두 개 더 넣어 주시고, 15일선, 21선 아직은 큰 추세는 지키고 있다. 다음 알테오젠 3%, 자회사 알토스, 옵티보, SC 바이오시밀러 개발 착수 소식. 알소 알테오젠도 기존 추천주였죠. 얘도 똑같아요. 아까 앞에 계속 설명했던 FSN, 더존, 비존 요런 종목들처럼 박스 돌파하던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최대 100% 수익이 나왔습니다. 지금 좀 이렇게 10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좀 밀리고 있는 구간이고요. 자, 요 자리 계속 나옵니다. 여기가 무릎자리 추천 타점, 요 자리에서 추천이 반복적으로 나갔고, 단기에 100% 상승이 나온 다음에 지금은 좀 밀리고 있는 구간이다. 역별 돌파하고 박스 돌파 자리, 늘상 추천드리던 타점에서 정석 수익이 나왔고, 최근은 61선 이탈한 자리에서 힘싸움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때 61선 장중 이탈, 61선 장중 이탈, 61선 장중 이탈, 종가 살짝 이탈. 지금은 확실하게 61선 완벽하게 이탈한 자리에서 이렇게 박스가 나와주고 있고요. 박스 상단 82,000원
하단이 7만원, 요 사이에서 박스 대응하시면 되는 구간이고, 아직은 이렇게 역배열로 잡혀 있고요. 역배열로 아직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전처럼 이렇게 역배열을 끊고 올리는 구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끊어주는 구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요 가격이 60일선 회복하는 가격이랑 타점이 일치하게 되겠네요. 8만원 정도, 7만원 후반대 안착하면 역배열 자연스럽게 끊고 추세를 또 돌리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부담인 거는 월봉상 제가 추천한 기준으로 100% 상승이 나왔고, 바닥 기준으로는 200% 상승이 나온 자리라는 거 좀 경계를 해야 되겠죠. 이때도 크게 오버슈팅 나왔다가 과한 상승이 나와줬다가 크게 무너졌고, 지금도 과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도중에 하락하고 있으니까 반등 실패한다면 더 크게 밀리는 조정 흐름을 경계는 해야 되겠죠. 알테오젠 기대감이 큰 종목이고 누구나 좋은 재료 알고 있지만, 하나 주의를 해야 될 거는 이런 오버슈팅 구간에서는 조심을 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 HLB 제약, 최근 계속 홀딩 사인 드렸던 그룹주고, 앞에 일정 다 알려드렸고요. 얘는 월봉 전고점 살짝 돌파 시도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크게 W 반등으로 전고 돌파 시도해주고 있고요. 꼬리 월봉 전고 일봉상으로, 자, 이전에는 5일선 이탈하고 하락, 여기도 5일선 이탈한 구간에서부터 이렇게 제자리로 빠지는 흐름이 나왔었죠. 지금 다시 한 번 더 추세가 붙으면서 5일선 계속 지켜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처럼 5일선을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이렇게 크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5일선 이탈하면 그때부터는 대응을 필수로 해 주셔야 되겠고, 아직은 추세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계속 홀딩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고점 박스로 보시면 되고요. 캔들 몸통 기준으로 이렇게, 그리고 꼬리 기준으로 이렇게 박스, 고점 박스가 형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HLB 그룹주도 다 동일하게 추세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때도 제가 똑같은 리딩을 줬을 거예요. 5일선 추세 타고 있으니까 이거 이탈하기 전까지는 홀딩 하시면 됩니다. 자, 아직 지키고 있죠. 하지만 이탈이 나왔으니까 이때부터는 자, 찹찹찹 하는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고점에서는 늘상 말씀드리듯 주가가 크게 오른 것 자체가 악재이기 때문에 아무런 악재가 없어도 마이너스 30%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주가가 크게 오른 것 자체가 악재다. 이렇게 당연한 밥동을 주의를 하자. 밥을 많이 먹으면 자연스럽게 똥을 싼다. 밥동 이렇게 밥동. 지금도 밥을 먹고 과식을 하고 있으니까 똥을 싸게 되면 이전처럼 찹찹찹 분할 매도 대응을 잘 하면서 제자리까지 끌려 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일정이 3월 그리고 5월 요거 체크하시면서 파동을 잘 타고, 단기 포지션 분들은 하락하면 챙기고 밑에서 다시 재매수하는 식으로 좀 수익 극대화를 해야 되겠죠. 자꾸 어중뛰게 그냥 홀딩하고 있다가는 잘 잡아놓고 다시 본전까지 내려오면서 요 수익권을 다 반납당하게 되니까, 뭐 이후에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요 구간이 진짜 쓰리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만약에 고점 추격하다가 혹여나 물리시는 분이, 만약에 지금 요 구간이 고점이라면 또 본전까지 올라오는데 기회비용 상실이 크니까 이 점도 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정 전에 선반영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만약 일정까지 가져가면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현재 보유자분들 하락시 잘 챙겨주시고, 신규는 무리하게 고점 추격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 하락 종목 하나 볼게요. 푸른저축은행 마이너스 4% 급등 나왔고, 차익 실현 조금 시간으로 나온 거고요. 저 PBR 관련주 중에 제주은행 하나 유일하게 추천드렸고 1만에 50%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거 앞에 설명드렸고, 푸른저축은행이 후발주로 강세가 나왔죠.
제주은행, 자 1년선 저항, 1년선 저항 안착한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2일 만에 50% 급등이 나와줬고요. 아직 제주은행 추세 유지 중에 있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2% 나왔네요. 자, 금요일에 저가 여기를 지키면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거고, 이탈하게 되면 다시 장기 입형까지 빠지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일단 단기 입형을 넣어서 보면 5일선이 11,800원 정도 하니까 금요일에 저가, 그 다음 5일선 2차 3차로 만원 초반대 주요하게 이렇게 3개 지지 맥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전에도 얘도 5일선 종가상 이탈한 구간에서부터 크게 빠르게 이렇게 빠졌습니다. 아직 5일선 위에 있고 5일선 종가상 이탈 나오면 이전처럼 이렇게 크게 무너지는 거 큰 조정 조심을 하도록 하시고요. 다음 푸른저축은행 월봉 지우고 다시 해드릴게요. 이렇게 아직은 크게 역배열 잡혀있고요. 자, 요 구간에서부터 얘가 올라오면 여기가 변곡점이다. 여기서 맞고 떨어지거나 안착하고 더 간다 알 수 있는 거고, 딱 맞고 떨어졌습니다. 아직 돌파를 할 것인지 맞고 떨어질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변곡점의 위치에 있는 거고요. 월봉상으로는 2월의 시가인 1,800원 정도 지켜주는 게 1차로 가장 중요하겠죠. 종가상으로 여기를 딱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 12,000원 위로 확실하게 안착을 해야 추세를 돌리면서 전고점 그리고 이전의 윗꼬리 향해서 가줄 수가 있는 거고요. 요 하단 구간 요 자리에서 힘싸움 해주면서 크게 W 형태로 반등을 꾀하고 있습니다. 일봉 481선 1,500원 여기를 지키는 게 지금 1차로 가장 중요하겠고요. 1년선은 9,500원, 다음 8,700원. 크게는 이렇게 3개 지지 보시면 되고, 금요일의 종가, 최근의 윗꼬리, 저항은 이렇게 2개 단기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크게 올랐다가 크게 빠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크게 무너지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 자, 이번에는 이탈이 없이 1,500원 지키고 또 다시 반등해주면서 이때 물린 분들에게 또 수익권을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전고점은 이렇게 크게는 2개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중간가 그리고 여기 기존의 지지였던 자리에서 저항 맞고 떨어졌고요. 이 자리 12,000원 구간도 기준이 됩니다.